요즘 미국이 하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사실 그 뒤에는요, 아주 거대한 글로벌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. 오늘 저랑 같이 이 복잡한 퍼즐 한번 제대로 맞춰보시죠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금융 퍼즐을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? 먼저 달러가 보내는 이 알쏭달쏭한 신호들부터 분석해 볼 거고요. 그리고 달러가 어떻게 석유를 기반으로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과거를 좀 들여다볼게요. 그 다음엔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, 그러니까 그 거대한 재설계 전략과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. 이 모든 게 우리 지갑,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지금 미국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서 어떤 혼란스러운 말들이 오고 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튼튼한 나라는 그 나라 돈의 가치도 높잖아요. 강한 미국은 곧 강한 달러. 이게 공식인데 이상하게도 지금 미국은 강한 경제를 원하면서도 달러는 오히려 약해지길 바라는 듯한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. 대체 왜 그럴까요? 자,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가 너무 강해서 물건을 팔 수가 없다, 약한 달러를 원한다,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인 재무부에서는 아니다, 우리의 강달러 정책은 그대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. 아니, 한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오니? 정말 헷갈리지 않나요? 이 복잡한 퍼즐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구매 여력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 월급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, 이 문제예요. 이게 정치랑 직결되거든요.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더 민감해지죠. 바로 이 구매 여력 문제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갑자기 특정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내려주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. 사람들 부담을 덜어줘야 표를 얻으니까요.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과거에 달러가 어떻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게 됐는지, 그 힘의 원천이 뭐였는지부터 알아봐야 해요. 지난 50년 동안 말이죠.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살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사야 한다는 거였죠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. 이 시스템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달러로 필요로 하게 됐고 미국은 돈을 찍어내기만 해도 전 세계가 그걸 사주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.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. 그 막강했던 달러의 지배력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세요. 전 세계 무역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%까지 떨어졌어요. 이건 그냥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. 세계 힘의 균형추가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.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. 이 그래프는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.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경제에서 3.6%에 불과했던 중국이 지금은 17%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. 미국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고요. 이건 중국의 부상이 세계 경제 판도를 완전히 뒤엎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. 그럼 미국의 진짜 계획은 뭘까요? 이건 단순히 힘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아예 새로 짜려는 아주 의도적이고 대담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봐야 해요.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당연히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묶어두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구매 여력, 즉 국내 경제를 안정시켜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게 핵심인데 바로 기존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그 세 번째 단계,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에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.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이게 어쩌면 앞으로 달러의 운명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. 예전에 달러가 금에, 그 다음엔 석유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달러를 미국 국채에 묶는다는 거예요. 어떻게?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요.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모든 거래의 기준, 즉 담보물로 미국 국채를 쓰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?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미국 국채를 사려고 줄을 서게 되는 새로운 수요가 영원히 만들어진다는 거죠.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의 뒤를 잇는 미국의 큰 그림입니다.
자, 그럼 이 거대한 금융 전력이 지금 현실 세계의 지정학적 갈등, 특히 미국과 중국의 체스 게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이 표를 보면 참 흥미로운 분석이 가능한데요. 예를 들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, 이게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사실은 이 갈등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. 너희 원유 수입하는 길목 우리가 쥐고 있어 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의 영향력을 꺾으려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. 이게 또 이 관계의 복잡한 점인데요.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정상들은 올해에만 4번이나 만날 예정이라고 해요. 한편으로는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하면서 이 갈등을 관리하고 일종의 무역 휴전을 모색하는 아주 복잡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좋습니다. 미국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내 돈, 내 투자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.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전문가들은 우리 자산을 지키고 또 불리기 위한 몇 가지 투자 원칙을 이야기합니다. 우선 이럴 때일수록 1등주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. 한국의 삼성전자, 미국의 엔비디아처럼요. 그리고 투자는 글로벌하게 분산화돼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요. 또 S&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다고 실물 자산을 다 버리면 안 됩니다. 특히 한국 같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청약 같은 제도가 중요한 자산 형성 수단이니까요. 괜히 작은 동전주에 투자했다가는 상장 폐지 위험만 커지니 우량주 중심으로 가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. 네,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판이 바뀌는 달러 시스템이 통째로 재설계되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. 이 싸움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 세대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. 과연 다가올 50년의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누가 쓰게 될까요?